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안서울안과의원 김명주 원장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해안서울안과, 옛날 이름은 리뉴서울안과였는데 리뉴에서 리뉴얼을 해서 해안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해안서울안과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네. 가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저희 현재 의사가 저 포함해서 4명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분야가 조금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수술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개 영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조금 이제 비좁아졌어요. 엄청 화려하네요. 네네. 비좁지만. 네네. 그래서 저희 이제 정태영 선생님, 삼성서울병원 교수 하시던 분인데 EBS 명의에도 출연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기념패 같은 거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정태영 선생님은 백내장 수술, 굴절 수술, 시력 교정 수술이죠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주영 선생님은 저희 망막 진료 담당하고 계십니다. 작년 12월부터 저희 이제 합류하셔가지고 이제 망막 진료 할 수 있는 환경도 세팅하시고, 딱 그때 이제 해안서울안과로 리뉴얼이 됐고, 또 뭐 층도 확장을 하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감사패들이 있는데 저게 순금이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여기 두면 없어지지 않을까 살짝 걱정되기는 합니다. 위험한. 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받은 상들인데요. 그 미국 백내장 굴절 수술학회에서 필름 페스티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스카상처럼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학술 비디오 발표한 거에 대해서 상을 주는데요. 2011년부터 15년까지 연속으로 5년 수상한 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자랑하자면 집에 조금 더 있는데 갖다 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여기가 조금 복잡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안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가 이제 접수 데스크가 되겠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고객 팀장님 지금 계시네요. 네. 여기서 이제 접수를 하시게 되면은 저쪽 대기실에서 잠깐 대기하시다가 이제 안과는 검사가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진료를 위한 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는 여기 이제 검사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마침 여기 검안 팀장님 계시네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뭐 시력 검사, 안압 검사 이런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산동을 하지 않고 망막을 넓게 촬영할 수 있는 광각 안저 촬영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장비가 되겠어요. 네. 조금 슬픈 얘기가 여기 있긴 합니다. 네, 영국 엔지니어가 그 자녀분이 망막박리로 실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런 장비가 있었으면 조금 더 이제 조기에 발견을 해서 잘 치료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런 이제 아픔을 가지고 이런 장비를 개발하게 됐다고 그런 좀 슬픈 스토리가 조금 있는 그런 장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환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장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동그란 플라스토 디스크라고 부르는 건데 각막에 반사를 시켜서 이제 각막 모양을 알 수 있는 장비들이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술 장비랑 연동되어 있는 장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막 모양을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수술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장비고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막 후면까지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각막 검사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들은 그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하는 장비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맞는다는 두 종류의 장비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얼마스터 700이라는 모델하고 알고스라고 이제 알콘에서 이 장비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장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OCT 장비인데 OCT 장비가 저쪽 망막 검사실에 또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여러 가지 검사 장비들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암실에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여기는 이제 뭐 초음파 장비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굴절 검사, 도수 검사하는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암실에서 여기도 저희 굴절 검사를 3군데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력교정 수술 전에 반복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실이 좀 여러 군데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암실 검사가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안쪽에 시야 검사 장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ERG라 그래서 망막 전이도입니다. 암 수능이 된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방에서 암 수능을 충분히 한 다음에 검사를 진행해서 망막의 기능적인 부분을, 전기적인 기능, 망막이라는 부분이 빛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걸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 신호로 바뀌어야지 이제 뇌에다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카메라로 치면 이미지 센서 같은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망막인데, 그 망막의 기능을 전기적인 활동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비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굴절 검사할 수 있는 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장비는 저희가 최근에 도입을 했는데 그 눈의 빛의 경로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예요. 사이트맵이라는 장비인데 이 장비는 눈의 웨이브 프런트 측정하고 눈의 길이 측정하고 그다음에 각막 모양 측정해서 빛의 경로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눈을 그냥 리모델링해서 환자의 눈이 전반적으로 어떤 굴절 상태를 가진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장비인데, 이것도 수술 장비랑 연동이 돼 있어요. 레이저 장비로 연동이 돼 있어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각자 눈에 맞춰서 최적의 치료 패턴, 시력 교정을 위한 치료 패턴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그럼 더 정교하게 수술을 하실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과거의 시력 교정 수술은 이제 안경도수 기준으로 해서 수술을 했었다면은 이제 점점 발전을 해서 각자 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도수의 안경 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각자 다 눈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을 파악해서 최적의 치료 패턴을 찾는다는 게 요즘 최근 트렌드가 돼서, 그래서 저희도 좀 비교적 초기에 도입을 해서 좀 진료에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굴절 검사 장비, 아까 전에 암실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그런 장비인데 조금 디지털로 돼 있어서 제가 전공할 때는 이게 다 수동으로 했었는데 디지털화 돼서 조금 더 편리하게 돼 있긴 하죠. 네. 그러면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진료실이 쭉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환자분들 대기실이 있고, 여기서 이제 간단한 상담 같은 거 진행하고, 그리고 동의서 같은 거 작성할 필요가 있을 때 여기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망막 검사실 장비는 저희 망막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여기 둘러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망막 치료를 위한 분들도 대기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주영 선생님 한번 조금 만나보러 가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안서울안과에서 망막진료 담당하고 있는 이주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저희 망막진료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진료실 모양은 크게 다른 진료실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진료할 때 사용하는 슬릿 램프가 있고요. 진료할 때 사용하는 여러 이제 모니터들 그리고 컴퓨터 연결돼 있고, 또 진료 볼 때 저를 또 도와주시는 우리 직원들께서 앉아서 근무하는 자리가 있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주로 담당하는 진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막 진료를 담당한다고 했는데요. 이 그림을 잠깐 볼게요. 망막 모양을 보시면은 이 안구의 단면이에요. 안구 단면인데 여기 앞쪽에 가장 바깥 표면에 있는 게 각막, 그 다음에 이제 빛의 눈으로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
뒤쪽에 수정체가 있고, 그다음에 눈의 안쪽 면을 내부를 채우고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유리체라고 하는 이 구조물이 채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구를 이제 공처럼 비교하면 이 가장 바깥쪽에는 이제 공막이라고 하는 결합 조직이 구성하고 있고, 이 공의 가장 안쪽 면에 내측면을 이제 싸고 있는 막이 이제 바로 이 망막 신경막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망막에서 빛을 인지하고 그걸 머리까지 전달하면서 시각 신호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에 제가 이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이 방을 찾는 환자분들의 많은 환자들의 이제 진단명은 황반변성, 그리고 이 전신 질환과 연관해서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병이 가장 대표적인 이 망막 질환 중에 하나들인데요. 최근에는 이 습성 황반변성이 있는 경우에 과거에는 특별하게 치료가 없이 지켜보기도 했지만, 최근에 한 10년 이전부터는 습성 황반변성이 있는 경우에 눈 속의 주사 치료를 통해서 많은 치료 효과를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속에 주사를 하는 장면을 이제 띄워놨는데요. 마취를 하고 눈에다가 마치 몸의 다른 부위에 주사를 맞듯이 눈에도 주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마취하고 바늘을 집어넣어서 원하는 약을 집어넣고 망막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치료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진단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시술이 필요한 경우 환자분께 설명드리고, 또 필요하면 또 동의서 받는 절차들을 밖에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주사실은 뒤쪽으로 이동해서 주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환자분들이 진단받고 주사를 맞는 그 장소로 이동해서 그 장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영상 검사가 많거든요. 망막 요즘 영상 진단 장비가 많아서 모니터를 저희보다 더 많이 쓰세요. 그래서 모니터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모니터가 지금 모습을 보실 수 이런 있어요. 벌써 네 개나.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하고 여러 가지 영상 결과들을 이제 모니터에 띄우면 제가 보는 이 모니터하고 또 환자분들이 같이 보시는 모니터에 이제 그 같은 내용이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 결과들이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면 치료할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주사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주사하고 난 뒤에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환자분들이 이해도 쉽고 그다음에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진료 보고 있습니다. 네. 눈속 주사하면은 그냥 제가 막상 받는다고 생각하면 좀 무섭거든요. 맞아요. 눈에 주사를 맞지. 네. 요즘 너무 근데 보편적으로 요즘 많이 네. 시행하고 있는 치료.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이동하시고요. 여기가 이제 치료실. 여기가 치료실이고, 이 망막 진료 아까 말씀드렸던 주사 치료를 여기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되게 고령 환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바로 누워 있는 침대를 쓰게 되면 조금 낙상 위험도 있고 하니까 우선 편하게 이 자리에 이제 앉은 상태에서 침대를 이제 뒤로 눕히게 되거든요. 누워서 평행하게 만든 상태로 주사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여기 눕게 되면은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이 현미경을 이용해서 눈 표면을 들여다보면서 어느 부위에 주사할지 확인하고 적정량을 이제 주사기에 이제 넣고 눈 속에 주사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주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부담스럽고 처음 할 때는 무서운 치료는 분명히 맞는데, 또 굉장히 또 이게 금방 끝나요. 주사에 마취하고 나서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금방 끝나기 때문에 하고 나면은 그렇게 이제 무서운 치료는 아니라고 다들 인지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아프지는 않죠, 맞아요. 이게 저만 마취를 하니까 아프지는 않는데 이게 닿는 느낌에 눈에서 뭔가 이게 주사 바늘이 왔다 갔다 하고 밝은 불빛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성가시고 두려운 건 사실인데, 제가 직접 맞아보진 않았지만 주사 맞는 분들 중에 아파서 주사를 못 하겠다라고 하신 분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눈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괜찮은가요? 움직이는 건 저희가 이제 시술을 할 때 면봉으로 눈을 고정하고 주사를 하기 때문에요.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움직이면 예상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약간의 움직임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 옆에 있는 기계는 이제 아까 저희 레이저는 말씀 따로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망막 진료에 또 많이 활용하는 시술 장비고 레이저 장비입니다. 레이저는 당뇨 망막병증이 좀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 당뇨로 인한 그 합병증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합병증이 이제 진행하지 않도록 레이저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당뇨 망막병증의 진행을 막기 위한 치료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고도 근시라든지 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또 망막의 문제 중에 망막 열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눈 속에 이제 뭔가 노화 과정들이 진행이 되면서 망막 신경이 찢어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찾을 때 눈앞에 뭐가 좀 떠다니는 게 갑자기 많이 보여요라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산동에서 눈 속을 들여다보면 정상적으로는 없어야 될 망막에 상처들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상처 부위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벽지처럼 붙어있던 망막이 이제 떨어지는 망막 박리라고 하는 좀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있어서 빨리 오셔서 진료보시고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레이저 치료로 예방 조치를 하고 나면 그런 망막 박리가 생길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막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장비의 하나입니다. 레이저 장비입니다. 제가 전공의 때 썼던 장비는 한 점 한 점 레이저가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치료 부위가 넓으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요즘 이렇게 좋은 장비가 나왔는데, 이건 패턴 레이저라서 네. 한꺼번에 여러 그 레이저 스팟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패턴 형태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줄이고 뭐 환자의 편의성도 좀 증가시키고 세상 많이 좋아졌구나. 그러니까 네, 아까 느낌. 듣고서도 정말 선생님 처음에 하셨을 때는 많이 네, 처음에 저희 레이저 치료할 때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고통이고 그 고통을 바라보는 의사들도 괴로운 일인데요. 사실 이게 치료가 굉장히 비교적 쉬워져가지고 한 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원하는 디자인을 해놓으면 그게 다다다다다다 굉장히 총을 쏘듯이 순식간에 이제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료도 편하고 또 그로 인해서 환자분의 고통도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눈 속에 주사하는 주사제들인데 잠깐 열어볼게요. 이 온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온도가 이제 정확하게 이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적정 범위의 온도를 이제 벗어나게 되면 저희나 이 약을 관리하는 저희 직원들께 이제 메시지가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 열어보면 이 눈 속에 쓴 주사제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의 약들이 있습니다. 예, 눈의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사용하는 약들이고, 또 약을 쓰기 전에 또 환자분들하고 충분하게 상의하고 어떤 약이 적정한지 또 어떤 약을 쓰면 더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다음에 약제 결정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사약도 워낙 환자가 많다 보니까요. 여러 종류가 좀 개발되어 있어서 사실 신약을 제가 다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요즘은 다양한 약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영 선생님 오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망막 진료할 수 있는 세팅을 해서 저도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 신약들이 이런 신약들이 있구나 하면서, 이건 처음 들어보는 약 이름인데 하면은 찾아보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은 이제 확장하기 전에 수술실로 썼던 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기질 관리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여기 이제 헤파필터를 통과한 공기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망막 주사도 눈 속으로 주사를 하기 때문에 뭐 아주 낮긴 하지만 감염 위험을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데, 감염 관리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지금 감염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해양서울학과 오시는 환자분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관리 너무 잘하시고 이런 거 제가 다른 안과에서 잘 못 봤거든요, 선생님.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뭐 자랑이지만 이제 저희 5년 넘었는데 수술 관련 감염은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감염 관리는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뭐 대형 병원도 마찬가지고 개인 병원도 마찬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 여기는 이제 뭐 클린 벤치가 있어서 저희가 뭐 약제 분주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쓰고 있고, 뭐 소독 장비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예. 여기 너무 정리 잘 됐는데요. 여기 클린 벤치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게 저희가 약제를 이제 분주할 때 활용하는 기계인데요. 이게 눈 속 쓴 약 중에 또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이게 허가의 약제로 굉장히 오래 기간 동안 써왔던 약인데, 그 약도 이제 분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에 맞는 분주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클린 벤치를 이용해서 저희가 깨끗하게 소독된 환경에서 저희가 약을 분주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망막 검사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눈속 주사라든지 그렇게 망막 진료 받으시는 분들이 여기 대기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기하셨다가 저쪽 치료실로 이동해서 치료를 받게 되시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망막 음. 검사 장비인데 이종욱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네, 그 망막 검사 장비 중에 형광 안저 검사라고 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저희가 아까 뭐 주요 질환이 당뇨 망막병증, 그다음에 황반변성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모니터에 뜬 여러 가지 검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 혈관의 이상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팔에다가 형광 물질이라고 하는 걸 주사를 하게 되면은 눈 속의 망막하고 이 망막 아래쪽에 있는 혈관막인 맥락막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사하고 눈에 굉장히 여러 장의 촬영을 해서 정확하게 당뇨 망막병증과 황반변성을 진단할 때 활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어두운 이게 암실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이게 불 꺼진 상태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장비 모두 근데 저기 독일 하이델베르그 엔지니어링에서 나온 장비인데 망막 검사 장비로는 가장 그림이 이렇게 좀 이쁘게 정밀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망막 의사들이 선호하는 장비라고 들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장비 옆에 있는 이거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형광 안저 검사에 활용하는 장비고 이건 이제 여기 써 있는데 OC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망막의 단층 영상을 얻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망막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안구의 가장 내측벽을 싸고 있는 막이라 그랬는데 아주 이게 투명하지는 않지만 반투명 형태의 조직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면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망막이 여러 층의 이제 단면 층판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층의 형태의 변화라든지 모양을 보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촬영하러 지금 오신대요. 저는 다 소개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망막 장비 설명드렸고 거의 세포 수준의 영상을 보여줘서 처음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보이는구나. 근데 재밌는 거는 예전에 그 게스라는 분이 이제 망막 질환을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직접 들여다보시고서 스케치도 하고 망막 질환들을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OCT가 나오면서 그분이 스케치해 놨던 거를 이제 실제로 단층 영상으로 보게 되니까 놀랐던 게 이제 장비의 발전도 놀랐지만 그분이 세밀하게 관찰해서 그려놨던 게 다 이제 굉장히 잘 디스크라이브를 해놓은 거죠. 잘 기술을 해놓으셔서 그분의 열정과 노력에 대해서 다들 놀랐었어요. 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 주시고. 네,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볼까요? 이종 쌤이 이따가 뭐 저 망막 수술할 때 네. 그 수술 장비 조금 잠깐 보여주실 겸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진료실 이진아 쌤 진료하시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안서울안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진아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진아 원장님은 이제 뭐 백내장 시력교정 수술 전공하셨는데 이제 그 백내장 시력교정 수술하고 관련이 많은 질환이 뭐 수술 이후에 회복이라든지 관련이 많은 질환이 안구건조증인데 안구건조증 환자를 제일 많이 보고 계세요. 저희 중에서. 그래서 아마 오늘은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일 많이 보는 환자분 중에 한 군이 이제 안구건조증 군인데요. 안구건조증은 요새 이제 많은 젊은 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술을 받으신 고령 환자분들도 이제 많이 앓고 계신 질환입니다. 안구건조증은 이제 단순히 이제 눈물이 부족한 것만으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제 눈물이 그 다음에 점액, 그리고 기름층이 이제 같이 이제 어우러져서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조화롭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깨질 경우에 이제 안구건조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안구건조증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진행을 하고 이제 환자분한테 맞는 이제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보통은 안구건조증이 이제 눈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눈물이 금방 말라서 생기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눈꺼풀 태에 이렇게 일렬로 이제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있는데 이 기름샘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눈물이 바로바로 말라버리게 되는 형태이고요. 이렇게 이제 기름이 잘 못 나오게 되면 이 안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신생혈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이 있고 이렇게 이제 기름이 이제 잘 막혀서 안 나오는 분들을 저희가 짜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IPL이라는 레이저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IPL 레이저는 이렇게 생긴 혈관들을 약간 응고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을 수축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기름샘 안에 이렇게 굳어있는 마이봄을 녹여서 배출을 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여기 이제 광선 치료하는 이제 그런 장비인데 여기 이제 그 사파이어 글래스가 붙어 있고요. 그게 이제 피부에 접촉을 해서 강한 빛을 전달을 하는데 이제 표면은 냉각이 돼서 피부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혈관 확장된 것도 치료를 하고 여기 말봄샘 기름들이 원래 맑아야 되는데 이렇게 굳어 있는 그런 기름샘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시면 이제 저쪽 바로 치료실로 네. 이동하도록 구조가 좀 복잡한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해 보시죠. 여기 이제 마이너 프로시저 룸이라서 여러 가지 뭐 그 레이저도 있고 요거는 이제 뭐 야그 레이저이고요. 그리고 이 후발병 내장 치료하는 야그 레이저고 저기 뭐 고주파 치료 장비도 있고 요게 이제 IPL입니다. 네, 이거 저희가 사용하는 BBL이라는 레이저 장비고요. 실제로 레이저는 아니고 여러 파장의 이제 빛이 나오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관을 응고시켜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름샘을 녹여주는 작용을 해서 이제 안구건조증 환자분들한테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 받으시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뭐 기미 이런 거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BBL 레이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기미가 조금 덜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자분들도 아파하지 않으시고요. 그 오빠분이 피부과 선생님이셔서 피부과 선생님들은 근데 이거 안과에서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는데 저희도 눈가에만 안구건조증 치료 목적으로 주로 씁니다. 네. 그리고 저기 이제 고주파 레이저, 고주파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결막에 색소 침착, 결막 모반이 있다든지 아니면 결막에 이완이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속눈썹이 조금 방향이 틀어져서 나서 안구에 계속 닿는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장비이고 이것도 모든 안과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저희는 이제 이런 장비가 있어서 이제 그런 환자분들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속눈썹이 찔러서 반복적으로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가서 계속 뽑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근데 그 난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뽑더라도 또 나면서 또 찌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고주파라는 게 열이거든요. 가느다란 바늘을 통해서 열을 전달해서 모낭을 파괴하면은 뽑고 나면 다시 안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버지를 한번 네, 한번 모시고 오면 네,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네네네. 하지만 많은 안과들이 갖고 있는 기기는 아니에요. 뭐 비교적 이 장비가 개발된 게 최근이고 이 장비를 우리나라 업체에서 개발했어요. 강북삼성병원 최철용 선생님이 굉장히 가느다란 바늘 개발을 했고 그리고 요 본체랑 같이 이제 연동해가지고 쓸 수 있는데 여러 그냥 마이너 프로시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작은 시술을 통해서 네.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질환을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좀 활용도가 높은 장비라서 저희도 좀 유용하게 좀 쓰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고령분들께서 많이들 제가 듣기로 그 속눈썹 문제 많으시다고 하는데 이걸 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령자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결막 이완, 네. 결막이 늘어나서 또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초기에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그 조직을 수축을 시켜주는 거죠. 늘어나 있는 결막을 수축을 시키면은 많이 편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여러 질환의 활용도가 높아서 굉장히 저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만족하고 환자분도 만족하고 그런 장비입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장소로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확장을 하면서 한 층으로 다 안 나와서 이제 다른 층으로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 저희 이제 다른 층은 주로 수술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 진료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술을 통해서 오신 분들은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수술 대기하시다가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같이 요즘 송출이 끊겼나요? 네. 예, 여기 잠깐 끊겨서. 네, 저기시. 여기는 9층 수술 시설이 있고요. 이제 환자나 보호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접수 데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회복실입니다. 수술 이후에 조금 안정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관련해서 좀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도 있고요. 수술 관련해서 저희 이제 상담사들이 뭐 궁금해하는 점들을 다 응답을 해드릴 수 있는데 뭐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실에 저희 조금 좀 조용한 환경에서 얘기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저희 femtocho 레이저, 시력교정 수술을 위한 femtocho 레이저, 렌티큘 수술을 위한 엘리타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엘리타를 저희가 굉장히 조금 그 초기에 국내 1호긴 하거든요. 그래서 도입을 해서 수술을 시작을 했고, 또 그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려져서 선생님들이 많이 보러 오세요. 외국 선생님들이. 그래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보여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공간을 이제 홈 오브 엘리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엘리타의 집. 그래서 엘리타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빛도 되게 색깔이 예쁘네요. 색깔이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요. 네. LED로 해서 저희 병원 컬러하고 비슷하게 해서 병원 그 브랜드 컬러랑 비슷하게 해서 조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제 수술할 때는 이 유리창을 닫게 됩니다. 유리창을 이제 전기적으로 제어를 하거든요. 최첨단. 엘렉트로크로믹 글래스라고 부르는데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닫아집니다. 완전히 이렇게 하면은 열려서 안쪽에 보이고, 수술할 때는 닫아서 이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대기 공간에 제가 책을 한 권 뒀어요. 책을 뒀는데 여기 저자를 보시면 찰스 켈만이라는 분이에요. 미국 의사신데 이분이 저희 지금 쓰고 있는 초음파 유화술 페코 이머시피케이션이라는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장비를 처음 개발한 분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책은 또 어떻게? 이 책이요? 네, 이 책이 80년대에 나와서 거의 한 40년 정도 된 책인데 저 읽고 싶었는데 못 구하다가 중고책방에서 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거든요. 찰스 켈만이라는 분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재능이 있으셨던 분이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또 계속 이런 백내장 수술에 대한 연구를 하셨고, 그 전에는 ECC라고 굉장히 크게 열어가지고 거의 한 10mm 이상 눈을 열어서 눈이 근데 직경이 11, 12mm밖에 안 되는데 검은 동자가 거기서 한 10mm 이상 절개를 하면 굉장히 크게 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수술했을 때는 수술 이후에 안정을 상당 기간 했어야 됐었고 고개 숙이는 일 그런 것도 못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상처가 한 2mm, 3mm 이내로 그렇게 작은 상처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초음파 에너지, 초음파 바늘을 써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제 이분의 발명이 없었으면은
그런 지금은 지금의 백내장 수술은 없었겠죠. 첫 번째 챕터를 보면은 First be a doctor. 우선 의사가 되어라. 뭐 이런 얘기가 돼 있고, 뭐 가족들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분에 또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얘기도 많고. 색소폰도 굉장히 잘 부셔서 그러세요? 옛날에 다재다능하시네. 학회 때 그 연주도 해주시고 뭐 그러셨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라이브 중에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도 같이 받고 있는데 네, 네. 전화 상담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질문을 최호성님께서 주셨는데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조금 작아서 네. 읽어주실 건가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4세 되는 남성입니다. 핸드폰을 볼 때는 괜찮은데 TV를 보면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면서 어지럽습니다. 여러 안과에 가봤는데 안구건조증이라는데 치료도 해봤고 대학병원에 가서 CT도 찍어보고 왔는데 아직까지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은 TV 안 보는 방법뿐이라고 하셨습니다. TV 보면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고 아마 눈의 운동의 조절이 좀 잘 안 돼서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눈의 굴절 상태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다른 안과에서도 보셨다고 그러면 워낙 증상이 비특이적이긴 해요. 그래서 특정 질환을 떠올릴 만한 그런 증상은 아니긴 한데 종합적으로 봐서 치료 방법을 조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양쪽 눈이 똑같은 데를 보지 않는 그런 이제 사시 같은 그런 경우들이 미세하게 아주 작은 양의 사시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프리즘 안경 같은 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노력을 좀 여러 가지로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불편하시니까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해보시는 게 좋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사시 전문 안과에 가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신다든지 그런 거 포함해서 노력을 해보면은 그래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만 듣고서는 어떤 병인지는 확실하게 알기는 어려운 좀 그런 지금 상황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수술 전후에 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실이 여기 있고요. 수술방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냥 잠깐이니까. 저희 지금 수술이 당장은 없어서요. 그래서 잠깐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신발만 일단 갈아 신으시고 들어오셔도 일단 이쪽에 들어오시고. 네, 마스크.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도 마스크랑 쓸까요? 네, 감사합니다. 셀프로 이렇게. 여기 이주용 선생님 주로 수술하시는 이제 수술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하시죠. 망막 진료실 보여드렸었는데 거기서 이제 진단된 환자 중에서 수술이 필요한 망막 진료실 보여드렸었는데 중에 필요한 환자들이 있어요. 그 당뇨 환자 중에 눈 속에 출혈이 많이 나서 시력이 많이 떨어졌다든지 아까 레이저 치료 말씀드렸는데 망광 열공에 대한 치료하기 전에 망막이 떨어져서 수술을 받는 망막 박리 환자라든지 또는 요즘에 노화로 인해서 이제 수술하는 병 중에 망막 전막이라고 하는 막 질환이 있어요. 망막 신경 앞쪽으로 두꺼운 주름막이 생겨서 모양이 변형이 되면 시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사물이 약간 휘어져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들, 그 다음에 황반 원공이라고 그래서 역시 노화로 인해서 망막의 중심 부위가 끊어지는 또 병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수술 치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는 설명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쓰고 있는 망막 수술용 장비인데요.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굉장히 복잡한 여러
도구들을 활용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눈 속에 이제 작은 바늘이 들어가서 눈에 있는 유리체도 제거하고 문제가 될 만한 부위를 해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망막도 붙이거나 주름막을 제거하거나 등등의 수술을 이 기계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망막 수용 현미경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앉아서 수술을 진행하고 환자분 여기 누워서 이제 머리가 이쪽, 몸은 아래쪽으로 향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술 시간이 보통 망막 수술의 경우는 이제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뭐 꽤 오랜 시간 누워 있어야 되고 또 수술 받는 분들이 대개는 고령이기도 하시고 뭐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같은 질환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 중에 전신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술 중에는 항상 이 모니터링을 붙여서 혈압이라든지 그 맥박 상태, 그 다음에 호흡 상태 등을 저희가 계속 확인하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약들과 재료들이 이제 벽에 다 붙어 있습니다. 이 재료들을 다 활용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옆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정태훈 선생님 처음 등장하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안서울안과에서 백내장이랑 각막 쪽, 각막 이식도 하고 그다음에 시력 교정 수술도 같이 하고 있는 정태영 원장이라고 합니다. 예,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9층 나머지 저희가 수술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김명준 원장님이 더 소개를 잘 해주실 것 같은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시죠. 네. 우선 저희가 레이저룸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레이저룸은 저희가 펨토초 레이저라 그래서 쭉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1번 레이저실은 저희가 펨토초 레이저라 그래서 보통 이제 스마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렌티클 수술을 할 때 쓰는 펨토초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 레이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레이저룸에는 저희가 이제 엑시머 레이저, 보통 라식 라섹 할 때 쓰는 엑시머 레이저가 있는 룸이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룸에는 저희가 백내장 수술할 때 쓰는 펨토초 레이저가 있는데, 우선 먼저 저희가 렌티클 수술할 때 쓰는 이 펨토초 레이저 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바깥에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요. 수술을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바깥에서 앞에 상담실에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올라오셔서 요 내용들을 좀 요 안에 있는 저희 수술 시설을 좀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해 놓고 있고요. 실제로 수술을 할 때에는 요게 이제 스마트 글라스로 되어 있어서 요게 닫혀지게 되면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환자분들한테 요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렌티클 수술을 할 때 쓰는 현미경이고, 요거는 렌티클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펨토초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이제 회사마다 펨토초 레이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쓰고 있는 레이저는 이제 존슨앤존슨사에서 나온 이제 엘리타라고 하는 그러한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레이저들에 비해서 상당히 에너지 레벨이 낮고, 그다음에 스팟 레이저의 빔 사이즈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레이저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단면이 상당히 매끄러운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수술은 이제 실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스마일 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수술하고 비슷한 형태의 수술이기는 한데 조금 더 낮은 에너지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시력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저희는 수술 이름을 단면이 부드럽기 때문에 실크 라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쪽에 와서 누우시면은 여기에서 레이저를 통해서 렌티클을 만들고 현미경을 통해서 보고서는 만들어진 렌티클을 저희가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은 저희가 엑시머 레이저 룸인데요. 보시면은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이렇게 엑시머 저희 레이저가 있고요. 환자분들이 머리 이쪽으로 하고 누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식, 라섹 수술을 저희가 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까 옆방에서도 인형이 있는데 이 방에는 이제 빵 모양의 인형을 저희가 갖다 놓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김 원장님 취향을 반영해서 산 거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많이 아는 그런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이 이제 세 번째 레이저 룸인데요. 여기는 들어와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fem토초 레이저이기는 한데, 저희가 백내장 수술을 할 때에 손으로 하거나 이제 초음파로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레이저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백내장 수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방금 이렇게 인공수정체들이 이제 많이 이제 쌓여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fem토초 백내장 혹은 레이저 백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사람이 손으로 하고 그다음에 초음파로 쪼개던 거를 레이저를 이용해서 잘라내고 쪼개고 해서 조금 더 수술을 안전하고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고요. 모든 분들한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는 이제 프리미엄 렌즈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더 좋은 결과 또 수술의 좋은 시력을 위해서 가능한 한 이런 fem토초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금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누워서 백내장 수술의 첫 번째 단계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하고 나서 바로 앞으로 옮겨가시면은 저희가 이제 수술실이 있거든요. 메인 수술실로 옮겨가서 백내장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주영 원장님이 망막 쪽 수술하는 수술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이쪽은 저희가 백내장 수술과 그 다음에 뭐 다른 다양한 수술들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인이 되는 수술실 중에 하나고요. 이 보시면 현매경 있고 저희가 백내장 수술에 쓰는 백내장 수술 장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거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난시 교정을 보통 하게 되는데요. 난시 교정은 백내장 수술 후에 시력을 좋은 시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비인데 방법인데, 그 난시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난시 축에 맞게 들어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디지털 마킹 및 그거를 찾아갈 수 있도록 표시해 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장비를 통해서 수술 전에 했던 검사들 중에서 이제 난시 축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수술할 때 그 축에 맞춰 가지고서 렌즈를 위치해야 되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는 이제 각막 이식도 진행하고 백내장 수술도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저 수술방, 망막 수술방이랑은 요 문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필요하면은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저희 도와주시는 서큘레이팅 간호사들이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수술장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네. 와, 정말 큰 수술까지 다 진행하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뭐 백내장, 아까 뭐 이주영 원장님 망막 수술도 하고 있지만 저희는 각막 이식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수술들은 다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준비실인데 정리가 안 되어 있긴 하지만 살짝 보고 위에 나가시면 돼요. 지금 안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미세한 기구들을 쓰는 건데요. 그래서 떨어뜨리면 망가집니다. 굉장히 고가의 장비, 그 기구들인데도. 그래서 저기 지금 소독기, 여기 소독기들이 보이고 있고, 저렇게 기구들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평소보다는 약간 정리가 된 느낌인데. 네, 그러면은 저희는 저기 진료실로 이동해서 정태영 선생님한테 fem토초 레이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술 전후에 환자분들 진료할 수 있는 진료실입니다. 네. 네, 다 이제 금방 나타나요. 앉아서 잠깐 설명을 뒤에서 네. 하겠습니다. 네. 저기 들어오시죠.
제가 아까 레이저실에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쪽 화면 쪽을 보여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 화면일까요? 네. 보시면은 그 fem토초 레이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저희가 어떠한 커팅을 할 때 fem토초 레이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커팅을 할 때에 이렇게 레이저를 쏘게 되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캐비티가 생깁니다. 이렇게 뻥뻥 뚫리는 구멍들이 생기고요. 이 구멍들이 연결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게 잘리는, 커팅이 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표 같은 거 보시면은 우표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조그맣게 뚫려 있는데 그 부분을 뜯으면 이게 뚝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중요한 부분이 이 레이저의 에너지랑 그 다음에 이 빔의 사이즈가 중요한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요렇게 요 경우랑 요 경우 두 개 좌우를 비교해 보시면은요, 좌측은 에너지가 상당히 높아서 이 캐비티가 크게 만들어지고요. 왼쪽은 빔도 작으면서 낮은 에너지로 이렇게 작은 캐비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크게 쾅쾅쾅쾅 친 요 단면과 작은 걸로 낮은 에너지로 총총총총총총 친 요 레이저의 단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훨씬 더 매끄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요 표면이 불규칙한 게 시력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텅텅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잔잔하게 치는 게 훨씬 단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단면이 훨씬 매끄럽고 부드럽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 이름도 실크라고 지었던 겁니다. 비단처럼 부드럽다 그래서 시력의 질면에서 상당히 장점이 많을 수 있는 그런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fem토초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는 게 라식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쓰고 있는 렌티클 수술, 저희는 이제 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거를 사용할 때 쓰는 아까 보여드렸던 엘리타라고 하는 장비가 있고요. 또 이러한 fem토초 레이저를 사용하는 게 백내장 수술할 때 쓰는 fem토초 레이저 백내장 수술할 때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레이저들이 이러한 fem토초 레이저를 이용해서 수술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저 장비가 굉장히 많아요, 안과에 보면은. 근데 각각 역할이 다 다르고, 근데 그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기술이 발전하면은 안과도 같이 발전한다.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를 어디 치료할지도 영상 가이드로 해서 요즘 이제 유행하는 AI가 어느 부분을 치료를 할지를 미리 잡거든요. 물론 사람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기술의 발전하고 안과의 발전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니 여기 엘리타 집은 또 너무 안락한 느낌이라 환자분들이 받으실 때 뭔가 좀 덜 긴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선생님 맨날 스튜디오에서 뵙다 오늘 또 진료실 라이브 이렇게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스튜디오는 그냥 올해 그래도 몇 년 해왔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갔는데 저희 집으로 모시니까 이제 또 좀 많이 긴장이 돼서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도 좀 재밌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또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이런 좀 시간이 되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긴장이 됐고 저희 원장님들 또 긴장을 좀 하셨던 게 사실인데 좀 독자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계속 안과가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말로 눈부시게 발전을 했어요. 제가 전공의 할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수명이 길어지다 보면 안과 문제는 필연적으로 생기거든요. 여러 가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백내장, 황반변성 이런 문제들이 워낙 좀 흔하게 이제 생기다 보니까 눈 관리를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관리를 신경을 쓰시면은 그냥 이제 살아계시는 동안 시력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도록 관리가 될 정도 수준까지 의학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계속 꾸준히 관리하시는 그런 조금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제 의사 입장에서는 발전된 안과
그 시대적으로 안과가 발전된 시기에 안과 의사가 된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안과가 많이 발전된 시대에 살고 계시면서 실형 문제 크게 없이 이렇게 일생 지낼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과거에 찰스 켈만 이전에는 백내장 치료도 잘 안 됐고 워낙 합병증도 많은 수술이었는데 지금은 백내장 수술은 가장 현대의학에서 성공적인 수술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시까지 교정하고 노안도 교정할 수 있고 그렇게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 눈 문제가 있으시면 안과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눈 건강을 지켜나가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이렇게 진료실 라이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